서울에서 8분 거리입니다. 해당 물건 아주 큽니다. 산 꼭대기 가장 높은 부분서부터 좌측 건물이 있는 그쪽 너머까지 아주 큰 땅입니다. 여기 한능선 정상 너머, 그리고 저 너머 서쪽까지 물건지예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방위는 남향이에요. 이쪽이 서쪽입니다. 큰 산입니다. 네, 방금 동쪽에서 찍은, 반대 서쪽에서 찍은 드론 촬영 현장인데, 이 능선, 그리고 이 아래까지 대략 이렇게 큰 땅이에요. 산은 이쁘게 생겼습니다. 산 정상 능선 라인을 포함하고 해당 물건지는 이 지역의 고유한 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능선 포함하고 있는 땅이에요. 네, 측면 경사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산이 한 저 정도는 돼야죠. 능선이고 대략 한 요렇게 요 아래 이게 다 나라 땅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라 땅 통해서 올라가는 방법과 저쪽도 나라 땅 통해서 올라가는 방법 두 개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경사 보십시오. 예, 해당 물건 능선 포함해서 예, 측면 경사 한 저 정도 되고, 이쪽에 나라 땅 통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시는 방법과 저 동쪽에서 거기도 나라 땅이라 그쪽으로 올라가는 방법 두 개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해당 물건지 아래 건물 그 위에 땅 전체입니다. 그리고 대략 이렇게 생겼고, 여기 도로 옆에 그게 나라 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다 나라 땅입니다. 이 나라 땅 통해서 올라가시거나 저쪽 동쪽에도 나라 땅 해당 물건 대략 이거고, 동쪽 이쪽에서 요거도 다 나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는 방법과 저쪽
나라 땅 통해서 올라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동쪽 나라 땅 도로 쪽에 있는 거기가 98고도에서 143고도입니다. 땅 시작하는 부분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343m에 12.75. 예, 요건 아주 굉장히 만만하죠. 차 올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쪽 2차선변의 고도가 94예요. 거기서 나라 땅 통해서 149까지 올라가는 길이가 230m입니다. 경사가 23.91. 이쪽은 12.75. 서쪽에, 동쪽에서 올라가는 나라 땅은 길이는 230. 서쪽에서 올라가는 나라 땅은 길이는 353. 여기가 길이는 더 긴데, 동쪽에서 올라가는 나라 땅 통해서 올라가는 경사는 23.91. 서쪽에서 나라 땅 통해 올라가는 경사는 12.75니까 이게 훨씬 토목비가 적게 나오겠습니다. 2배 낮아요, 경사가. 예, 해당 물건 대략 이것이고, 동쪽에서 올라가는 길이는 230m, 경사가 23.7 정도 되고, 여기 요쪽 서쪽에서 나라 땅 통해서 들어가는 경사는 12.7이니까 이쪽이 훨씬 낮고, 따라서 토목비가 이쪽에 적게 됩니다. 서쪽 나라 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쪽이 동쪽 나라 땅 통해서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에요. 길이 여기 2차선 요거 요리로 넘어가지고 이게 나라 땅이라 이거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은 이쪽으로 해서 예, 요리로 올라가는 동쪽 나라 땅 통해서 올라가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서쪽 통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경사가 2배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토목비가 여기가 더 들어가요. 개인 땅을 길이는 이쪽이 짧아도 경사가 서쪽 통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경사가 2배가 세기 때문에 토목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 동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요 국어 이 옆에 요거 이리로 예, 이것도 뭐 이리로 경사 치면은 센 거는 아닌데 동쪽 경사보다는 서쪽이 세다는 겁니다. 올라가야 돼. 사용승인 받을 수 있다면은 이 나라 땅 통해서 이리로 올라가면 돼. 이 앞에 2차선에서 예, 이 부분이 서쪽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 땅입니다. 여기 길 보이시죠? 예, 이리로 들어가서 이 옆에가 이게 다 나라 땅이에요. 해당 물건은 이 산 정상 이쪽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리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나라 땅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경사가 훨씬 낮기 때문에 토목비가 더 적게 듭니다. 여기 방금 여기가 98, 거기에서 해당 물건 여기가 143, 353m, 12.75. 이쪽 도로 2차선 94, 여기 149. 그렇게 올라가는 길이는 230에 23.91. 저것도 경사가 센 건 아닌데, 이쪽 서쪽 남서쪽 통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경사가 2배 정도 세니까 토목비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많이 듭니다. 따라서 나라 땅 이쪽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로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절 금지입니다. 밥 먹자, 차 한잔하자, 만나자.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하시고 오늘 방송 물건 관심부터 정보 달라, 지역 달라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 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봐야 되겠다. 선택권 드리는 채널이 아니고 1년 유료 컨설팅 가입비 선불로 내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물건 찾고 정보 영상 만들어서 분석한 내용 보기 편하시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낙찰 도움 드리는 채널입니다. 동산 아니에요. 경매공매 정보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1년 가입비 선불로 1년치 내고 가입을 하시는데 무엇이 다른지 다른 채널과 비교해 보십시오. 영상 건성건성 한두 개 보신 분들 문자 함부로 날리지 마세요. 공짜 정보 찾는 분들 문자 함부로 날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산에 따라서 낙찰 가능한 감정가 기준 대비로 훨씬 예산보다 몇 배 비싼 감정가 물건을 낙찰받잖아요. 그만큼 수억 원, 10억, 수십억, 100억 넘게 돈을 버시는 그런 경매공매 하시면서 그런 전문 정보를 왜 공짜로 달라고 하시죠? 양평에 72,659.9평 124억 9천이에요.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얼마에 낙찰됐어요? 14억 7천. 그러면은 124억 9천에서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110억 2천만 원 싸게 낙찰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은 수억 원, 10억, 수십억, 100억 넘게 방금 그 양평 물건 1000억 넘는 겁니다. 시가. 이렇게 돈 벌려고 경매공매 하시면서 그런 정보를 공짜로 달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면 설명하는 거 상당히 어려워요. 준비하는데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땅 낙찰받고 설계사무실에 평당 10,000원 주고 설계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토목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다른 채널과 무엇이 다른지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이면 흙덩어리 사는 거 아니죠. 수배같이 탄소권 하는 거 매우 중요한데 그런 거 설명하는 유튜버 있습니까? 49만 평, 수배같이 1조 8천억 원, 탄소권 3억 원. 탄소권은 기업에 할당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라. 할당 배출권이 있어요. 그거 초과하면 내 땅에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탄소 배출권 시장에 팔 수 있는 권리가 탄소권입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동해안에 산불이 나지 않았는데 이건 뭐죠? 네, 산불 현장입니다. 동해안. 화석연료. 기후 문제 때문에 강바닥이 저수지가 말랐어요. 북극빙하, 남극빙하 녹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타고 있어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친환경 에너지 풍력과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되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참 이런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한심해요. 아는 게 없는 대통령, 정치 경험 없는 대통령 얼마나 나라 말아먹는지 여실히 보고 계시죠. 친환경 에너지 시장이 26경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큰 시장을 그냥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버려두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이 노란색이 한국이에요. 꼴찌죠. 바닥 수준. 삼성전자 여기 있습니다. 대한의 TSMC 여기 있어요. 삼성전자 전기 엄청 많이 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스스로 청정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런 걸 하겠습니까? 나라에서 해야죠. 이런 거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게 정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세계에서 아주 바닥치고 있는 꼴찌 석탄 에너지 쓰는 국가예요.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 러시아는 가스. 여기 미국은 풍력. 예. 미국은 풍력, 유럽은 태양광, 멕시코 태양광, 인도 태양광, 호주 태양광, 브라질 풍력, 중국 풍력, 러시아 가스, 일본 태양광.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 다른 국가들 석탄 에너지 쓰는 국가 석탄 에너지보다 훨씬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그리고 인도네시아만 석탄 에너지를 쓰고 있는 비율이 더 많아요.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윤석열 정부.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쓰지 않으면 당장 곧 얼마 되지 않아 유럽에 수출 못합니다.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거예요. 기후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새로 신조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하나는 림수나 우리는 자연에 들어가서 살면 이방이네요. 최소한의 활용을 하면서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축복명령 수행인데 축복명령 수행은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창세기 1장 26, 27절에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축복명령이다. 제가 최초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저는 제이머 신앙언론 저자입니다. 제이머 지저스 아마페 무브먼터 예수사랑 운동가의 약자예요. 재고 만들어서 파는 책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려요.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 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을 살자.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 쓸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품 좋은 바나바의 목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목회가 부흥이 되는 그 상황에 다소에 가서 사울을 초빙해 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그래서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해요. 그리고 1년 후에 성경의 기록이 1년 제자들을 가리켰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라고 명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일컬음을 받았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칭되어진 거죠. 당시에 초대교회는 재산을 공동분배 같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극존칭어가 그리스도인 단어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종교 예배 행위 참여하고 평일날 삶 속에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같이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 예,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두 번째,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하는 예배자 삶. 제이머 신학언론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축복명령 세 가지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인데 지금 환경 문제와 관련된 거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세 번째로 하신 저 다스리라는 명령만 제대로 해도 기후 환경 문제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네, 십자군 전쟁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 그리고 환경 문제에 각 항목별로 환경 오염시키는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보시면 1등은 공장 그런 산업시설이 아니라 축산입니다. 축산. 대책임질하는 소, 가축이 내뿜는 방구, 그게 온실가스 1등이에요. 18%. 그 다음 2등이 산업입니다. 16%. 축산보다 2%나 적어요. 그러니까 축산 18%, 저에게는 뭐예요? 육류 소비를 많이 할수록 그거 키우기 위해서 나무 그런 거 없어지고, 그리고 자연 훼손되죠. 거기에 육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축산 18%, 현재도 세계 온실가스 첫 번째 배출하는 저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산업 16%, 세 번째가 교통 13.5%. 지금 친환경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좋은 거죠. 그리고 에너지 13%, 농업 10%, 주택 10%, 산림 파괴 6%, 상업 건물 5%, 쓰레기 4%, 기타 4%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 기후 온난화의 그 비율들이에요. 이런 거 참조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탄소를 덜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기후 환경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겁니다. 충만하라는 생육 그리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데 생육, 결혼해야죠. 아이 낳아야죠. 그런데 청년들 결혼 안 하는 이유 두 가지죠. 하나는 집값, 하나는 양육비. 집값, 대도시 안에 국립공원 다 있잖아요. 환경기능 상실한 국립공원, 땅은 나라가 가지고 있고 집값 3분의 1 아래로 분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산세권, 숲세권의 아파트 분양가가 3분의 1, 이거는 뭐 집 문제 다 해결되는 거죠. 그렇게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양육에 대한 문제, 사교육비, 이태원 참사, 세월호, 그런 나라의 아주 중대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서 그 책임자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쌩까는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 키울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그거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내가 진영논리, 지역논리 떠나서 정치에 관심 없다, 한심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치에 관심 없다, 바로 당시 때문에 정치 참여 적극적으로 하는 저나 그런 사람들이 피해 입는 것이고, 정치 개판 만들면서 정치인들이 바로 당시 등쳐먹는 거예요. 정치 관심 없게 만들어 놓고 등쳐먹으려고 그 짓거리 하는 겁니다. 정치 관심 갖고 눈을 부릅뜨고 투표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공약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이에요.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매달 300만 원대 입법 보조비도 받습니다. 얼마나 입법활동 잘했고 공약 잘 지켜서 또 나온다면 뽑아줘도 될지 떨어뜨려야 될지 점수화해서 투표정보 제공하는 신문사 발행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땅 낙찰받은 곳에서 두 가지 입법 추진할 역량 제게 충분하게 있습니다. 6차 산업 땅 낙찰받고 뭔가 소출이 나왔어요. 그냥 팔면 1차 산업 고객이 와서 체험하면서 버섯 따가고 고객이 와서 체험하면서 뭐 산나물 그런 거 체험하면서 따가면 6차 산업 되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6차 산업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면은 네덜란드에 가면 케어 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케어, 치유가 일어나면 복지비 지원해 줍니다. 주간보호센터 도시에 많죠. 생면 연장 사업에도 복지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람 건강하게 자연 속에서 세금 내면서 6차 산업하면서 치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죠. 언어, 대화, 관계성, 정서, 생각하는 육체 건강 등등
그러한 단점들이 자연 속에서 치유가 되어진다. 나라에서 복지비 지원해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옛땅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은 우리나라 산이 64에서 65%입니다. 그중에 개인 땅이 66%예요. 그런데 그 개인 땅, 개인이 조림을 했을까요? 나라에서 조림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산림녹화 성공한 대단한 국가죠. 산에 들어가서 백서 넘게 삽시다. 이 사진 뭘까요? 경사가 이렇게 세요. 밧줄 메고 곡괭이로 나무 심기 위한 홈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로 나무 묘목 싣고 올라와서 나무 심는 현장이에요. 이렇게 개인 땅 66% 중에 일부 아주 극소수만 조림을 개인이 했지 다 나라에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개인 땅, 개인 산,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죠. 이런 이유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산은 공공재라는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나무 잘 심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한 건목관이라는 제도까지 두고 체계적으로 잘 심고 잘 관리하기 위한 날짜별로 체크를 하면서 하는 건목관 제도까지 두고 산림청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자생적으로 산림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마을 단위가 크고 민둥산 규모가 크면 옆에 학교 들어갔습니다. 이 민둥산은 첫 번째 일제 침탈, 두 번째 6.25 전쟁, 그 후에 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팔아서 생계하고 땔감 쓰고 그거 부족하면은 없으면 낙엽까지 긁어다가 땔감으로 썼잖아요. 그 결과가 저런 민둥산 황폐한 산이 돼서 비 오면은 아주 난리가 있었죠. 그래서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석탄 찍어내기 시작했고요. 땔감, 나무, 낙엽 싹싹 긁어다가 땔감 쓰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석탄, 두 번째 체계적으로 산림 녹화를 하기 위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양묘장 운영하면서 일당 지급화해서 울청한 숲으로 만든 대한민국 산림 녹화 성공한 대단한 국가입니다. 그 산에 들어가서 쉬라고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 전 국민에게 줍시다. 국민 여러분,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을 드립니다. 좋은 숲에 가서 쉬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공매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제가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매일 밤 7시에 공개됩니다. 꼼꼼히 보십시오. 땅 활용법에 대해서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좋은 땅 낙찰받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100세 넘게 삽시다. 국토균형 발전 이루자고요. 산 앞에 도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핸드폰 세계 최고로 잘 터지죠. 택배 광속으로 하루 가지고 경쟁하고 반나절 또는 6시간 가지고 경쟁을 하잖아요. 병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만 파악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두 가지 입법 목적을 위해서 제가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역사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순채해서 합시다. 제게 땅 임대 주실 분들 연락 주시고 땅 소유주 활용개발 매각 상담해 드립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공짜로 하려는 분들 문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갑지불하고 도움받으시라고요. 땅 활용법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드립니다. 일절 금지입니다. 밥 먹자 차 한잔하자 만나자. 당신 아는 거 많은데 결국은 공짜로 도움받겠다 이거 아닙니까? 갑지불 하세요. 시간당 비용 지불하시면 만나드려요. 전화하지 마십시오. 전화하지 마시라고요. 위에도 전화금지, 아래도 전화사절 자막. 무시하니까 전화금지라고 초반에도 설명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냥 새벽 3시, 4시에도 전화하고 너무 무례해요. 속에 전화 다 받아줬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인생 자랑하는데 제가 그 지겨운 얘기를 왜 들어야 합니까? 문자로 하세요.
간단하잖아요. 나 누구고 얼마 예산 가지고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 평 땅 찾고 있다.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해달라. 간단하죠. 1,000만 원 가지고 가평에 10,000평 이상 땅 찾아달라. 그런 거 없으니까 땅만 얼마 예산 무슨 용도 어느 지역 몇 평 타당해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나 회원 가입하실 수 없어요. 가입 수락되면 최고 도움 드립니다. 임야 흙덩어리 사는 거 아닙니다. 경북 임야 수배가치 3조 3,684억 원, 경남 임야 숲가치 1조 6,005억 원, 홍천 임야 숲가치 1조 2,160억 원, 충남 임야 땅값은 7천만 원인데 소나무가 1,881억 원이에요. 전라도 임야 땅값 1,500만 원, 소나무 조경수 567억 원, 경남 임야 2,500만 원, 소나무 조경수 1,829억 원. 아파트 사시는 분들 소나무 어디에 심겨졌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슨 소나무 값이 그렇게 비싸냐? 저한테 뻥친다고 12시에도 문자 보내지 마시고 91억짜리 1억 낙찰 가능하고 서울 근교 26분 소나무 3조 2,643억 원, 탄수권 9,693만 원. 광주시 1억에 낙찰받아서 137억짜리 땅으로 만들 수 있고 가치가 1조 2,210억 원이에요. (20억짜리) 송이산 1억에 낙찰받을 수 있고 숲가치가 2조 408억 원이에요. 소나무 1조 3,773억 원, 묘지가 438평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용도구역이 묘지인 건 아주 희귀한 물건입니다. 묘 쓸 수 있는 땅이에요. 전국에 있는 묘는 다 불법입니다. 용도구역이 묘지인 경우 아주 극히 드물어요. 다 불법이에요. 1,000만 원인데 소나무가 27억 원이에요. 소나무 9조 4,418억 원, 탄수권 2,127억 원, 소나무 3조 7,500억 원, 소나무 2조 7,386억 원. 소나무 내 땅에 있으면 건방석에 올라앉는 겁니다. 소나무 건나무 한 그루에 2천만 원 훌쩍 2010년 기사입니다. 지금 15년 지났죠. 2배 이상 줘도 구하기 힘듭니다. 적용은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아파트 1,000가구 분양하면 교목 제곱미터당 0.2그루, 과목 1그루 심어야 되니까 교목 기준으로 800에서 1,000그루 심어야 됩니다. 일산의 자이아파트 소나무 값으로 500억 투입해서 분양 완판. 서초 반포 자이아파트 소나무 1,200여 그루 심고 단지 고급화 성공. 입주민이 소문을 내는 거죠. 분양가 자율화 후에 그린마케팅 소나무 조경수가 핵심 분양 성패를 좌우해요. 자이아파트 소나무 그린마케팅으로 성공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아파트 전문 담당 조경 임원 전문 담당을 두고 심혈을 기울이는 분양의 핵심 최종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나무 40cm 찌들목 2,000에서 3,000, 지금 2배 이상 줘도 구하기 힘듭니다. 베트나무 지름 1m 하면 5천만 원이죠. 소나무 지름 1m 하면 10억 이상 부르는 게 값이에요. 소나무값, 수용, 수고, 흉고직경, 수간폭, 흉고직경 동일하다고 볼 때 찌들목 4배, 도송 5배 이상 부르는 게 값입니다. 사라져야 할 조경문화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강제로 쇠밧줄로 구부러뜨린 장의 소나무예요. 비싸게 주고 멋지다고 사가는 사람 없으면 업자도 수십 년 동안 저렇게 구부릴 이유가 없죠. 사라져야 할 조경문화입니다. 브랜드 아파트 롯데캐슬 7그루 소나무 한 그루만 심어도 멋지니까 심었죠. 이건 1억 넘습니다. 8천만 원짜리 찌들목 3그루 롯데캐슬 들어가는 입구
정문 옆에 내구로 10억 전후하는 노성급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 옆에 심어놨어요. 1억대 소나무입니다. 여기 적성 붉은빛 띄고 있죠? 아래는 붉은빛이 아니죠. 경포대에서 찍은 지름 1m 넘는 소나무입니다. 아래 붉은빛 아니죠? 이런 숲이 형태가 찌들목입니다. 요거 10억 이상 부르는 게 호가고, 안성에서 찍은 노성급 아래 부분부터 붉은빛을 띠고 있고 찌들목에서 적성 거북 등짝처럼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아래 부분부터 이렇게 붉은빛 이런 거는 요게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이런 거는 100억 이상 합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요거 안성에서 찍은 겁니다. 그만큼 희귀한 겁니다. 한라산 영실수 1000m 고도에서 찍은 소나무입니다. 숲이 보면은 잣나무 같이 자잘자잘한데 요거 소나무예요. 한라산 영실숲 1000m 고도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소나무입니다. 한라산 영실숲 1000m 고도에서 찍은 거북 등짝처럼 갈라진 아랫부분부터 붉은빛이 나는 소나무. 100억, 200억 이건 부르는 게 값입니다. 한라산 영실수 1000m 고도 이건 굴치할 수도 없는데, 내 땅에 이런 소나무 키웠다? 이거 하나로 몇백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여주에서 찍은 1m 넘는 찌들목, 이 나무 아래 색깔 확실하게 구분되죠? 숲의 모양도 이건 거북 등짝처럼 갈라져 있고, 이거는 찌들목이고, 요런 숲의 형태가 찌들목입니다. 예, 이거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소나무예요. 요거 한라산 영실숲 1000m 고도에서 찍은 겁니다. 한라산 영실숲 1000m 고도에서 찍은 소나무예요. 예, 내 땅에 소나무 있으면은 건빵 속에 올라앉습니다. 오늘 물건지는 소나무는 없어요. 대신에 땅이 크기 때문에 신갈나무 212억은 가능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8분입니다. 이쪽 나라 땅 통해서 올라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땅이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이 동남쪽 도로에서 올라가는 길이는 230, 여기 남쪽에서 서남쪽 올라가는 길이는 353이지만 이쪽이 경사가 여기보다 절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통곡비가 적게 들겠습니다. 풍세를 보시면 해당 물건, 요게 고유한 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산 정상이에요. 그 바로 내 땅 옆에 있습니다. 능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여기도 고유한 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능선입니다. 요것도 고유한 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능선이에요. 첫 번째, 빅통으로 화살 꽂듯이 들어오는 살바람 없애야 된다. 예, 북풍 안 들어오죠? 서풍, 동풍, 예, 남풍, 직통으로 화살 꽂듯이 살바람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됩니다.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돌아가는 남향입니다. 사계절 햇빛 잘 들어오고 간격 상당히 넓죠. 예, 생기유통 잘 되는 풍수 아주 좋은 땅으로, 광역으로 보시면 위에 션무, 우백호, 좌청룡, 아래 이거 하천입니다. 아주 청정 하천이에요. 주장까지 사신사가 다 갖춰진 배산임수 명당입니다. 땅 모양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습니다. 능선 포함해서
안에 보이는 땅 전체입니다. 이쪽 2차선 1위로 들어가서 있는 나라 땅 통해서 배 땅까지 올라가는 거 추천드리고 있고요. 해당 물건은 대략 요건데 이쪽 올라오는 도로 이 옆에가 이게 다 나라 땅입니다. 그래서 1위로 올라오는 게 경사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보다 거리는 여기가 230, 여기는 한 20m인데 여기는 경사가 한 23.7 정도 되고 여기는 경사가 한 12.5 정도 되니까 이쪽이 토목비가 훨씬 적게 됩니다. 일로 올라오시는 것이. 이게 요거예요. 여기 길 보이죠? 거기까지 올라와서 요거 나라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물건지까지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길, 그 옆에 이게 나라 땅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내 땅까지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나라 땅 점용허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요 길, 올로 올라와서 이게 다 나라 땅입니다. 해당 물건은 이것이고 나라 땅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등급은 1등급에 저거 해결해야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컨설팅 회원 되시면 저런 거 전문적으로 도움드려요. 이 환경 1등급 해결하는 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됩니다.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런 거 해결해 드립니다. 비록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산 속살입니다. 신갈나무 숲입니다. 이 땅 활용에 대한 토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 설명 드리기 전에 땅 선별하는 기준, 여러분도 이 기준으로 땅을 찾으시면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내가, 또는 가족이, 지인이, 언제, 몇 달 후에 또는 몇 년 후에 이렇게 정년퇴직 후에 기간을 정해놓고 땅을 찾으시죠. 어디서, 지역,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건 용도와 관련된 거고 그 기준으로 땅을 찾으려고 하시잖아요. 첫 번째, 교통성 보십시오. 노폭에 따라서 건축, 개발, 허가 면적이 결정이 됩니다. 도로 노면 상태에 따라서 영업시설, 당연히 노면 상태가 좋아야죠. 나 다닐 때도 그렇고 건축 가능한 지적상 도로인지 현황도로인지 이도인지 따져보셔야 되고요. 공부의 차이, 인수권리, 임대상황, 기책 항목 없는지 하자 없는 것만 찾아서 방송합니다. 지자체 협조적인지 땅의 미래가치 얼마인지 나중에 땅 팔 때 얼마 받고 환가기간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 땅은 시세가 23억에서 144억 이상 하는 서울에서 8분 땅값 비싼 지역 땅입니다. 100억대 땅 가능합니다. 그 도로, 나라 땅 사용 승인 얻어서 이쪽으로 도로 만들어서 해당 물건지까지 도로 붙이면 100억 이상 하는 땅이 되는 겁니다. 위험성, 산사태 수해 기타 제위험성, 해당 물건지 평균 경사 요거 아닙니다. 15도에서 20도가 아니라 25도에서 30도 정도 됩니다. 산사태 등급은 2등급 34, 3등급 32, 무너질 염려 없습니다. 두 번째, 물, 식수, 답작, 원해 기타 농수로 여기 상수도 도로는 서울에서 8분 아주 큰 도시예요. 상수도 도로입니다. 반정을 뚫는다고 한다면은 한 40m면 되겠습니다. 강수량은 1400에서 1500,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보다 더 오는 지역입니다. 환경 풍수, 땅, 생기흐름, 물, 바람, 보급성, 아까 설명드렸던 뒤에 주작, 우베코 자청령, 앞에 주작, 불까지, 뒤에 샨문흥선, 우베코 자청령, 앞에 주작, 하천이에요. 저거 사신사가 잘 갖춰진 땅으로 화살 꽂듯이 직통으로 들어오는 북풍, 서풍, 동풍 차단, 남풍 차단되는 직통으로 꽂듯이 들어오는 화살 바람 없고 사계절 햇빛 잘 들어오는 정남향, 환경 넓죠? 생기유통 잘 되는 풍수 아주 좋은 땅입니다. 생활풍수, 봤을 때 편의 시설들, 예, 여기는 대도시예요. 아주 큽니다. 서울에서 8분 다 있어요. 서울까지도 8분 거리입니다. 왔을 때 포기 항목 없어요. 왔을 때 유익 항목, 예, 이 좋은 자연 조건에서 누릴 수 있는 산세권 누릴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의 다 누릴 수 있고 배우 인구 주변 3천만 명 이상 상대로 목적 사업할 수 있습니다. 없고 선화지 해당 물권 고압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탑이 있는데 요거는 내 땅하고 상관이 없고요. 요 고압선 주탑 내 땅 능선 너머에 있습니다. 요것도 내 땅 능선 너머에 있어요. 내 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요는 임야 크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위성으로는 확인을 할 수 없었고요. 현장 가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은 땅이 크니까 묘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땅 모양, 경작의 편부, 버려지는 땅 있나 보는 것인데 버려지는 땅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선 라인이에요. 땅 상황 1조, 예, 사계절 햇빛 잘 들어오고 통풍 잘 되고 토양 토질의 양부, 관계 배수의 양부는 해당 물권은 사양토, 땅의 두께는 30에서 60cm, 약간 건조합니다. 견밀도는 100을 기준으로 35 정도 되는 통이에요. 배수로, 해당 물권 배수로 이쪽에 나라 땅 국어가 붙어 있고요. 이쪽에도 있습니다. 배수로 확보된 땅이에요. 도로만 있다고 건축 안 됩니다. 오페스 뺄 수 있는 배수로 있어야 됩니다. 땅 주변 상황, 자연 조건 그대로 생활 편의도 다 누릴 수 있고 경사, 우리나라 임야 평균 경사 정도 되고 환경 영향 평가 등급 용도적 법제적 평가 항목은 환경 1등급입니다. 이거 해결하셔야 개발할 수 있어요. 컨설팅 회원 되시면 저런 거 도움드립니다. 물냄새, 맛, 공기 냄새, 땅 냄새, 이웃 분위기, 동네 분위기 현장 가서 확인할 사항이고 치킨 배달, 예, 여긴 됩니다. 각자 선정하셔서 물건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낙찰 받으면 취득세 나오고 가지고 계시면 보유세 나오지만 임야는 공시가가 싸니까 얼마 안 되는데 이 땅은 서울에서 8번 땅값 비싼 지역입니다. 이 땅은 공시가가 22억 1,970만 6천원짜리 땅입니다. 경계 측량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경계에 따라서 개발할 거 아니면 굳이 할 거 없어요. 산지 전용비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컨설팅 회원 되시면 저런 거 100% 감면받고 하실 수 있게 도움드려요. 제하수 관정비, 행정비, 개발할 때 토목은 두 가지로 땅 성형, 개발을 위한 토목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따져서 건축하시면 되고 이상 종합한 기준 통과한 것을 유료 컨설팅 1년 가입비 선불로 내신 회원님들 예산 용도 지역 평수에 맞는 물건 찾아서 영상 만들고 분석한 내용 카톡으로 보기 편하시게 보내드리면서 낙찰 도움 드리는 채널입니다. 공짜 정보 찾는 분들 문자 함부로 날리지 마세요. 이 땅 바로 471
세로 532m 큰 땅입니다. 공시가 22억 1976만원, 중고로 제가 감정하는 것보다 감정 44억 원이나 싸게 됐어요. 이거는 무조건 감정 잘못된 겁니다. 감정이 공시가 수준으로 감정이 될 수 없는 땅이에요. 여기 서울에서 8번. 일단 시가 100억 넘는 땅입니다. 감정 잘못됐습니다. 즉 44억 그냥 먹고 들어가는 땅이에요. 나무는 신갈나무입니다. 음수림이고요. 숲천이 가정의 음수림, pH 농도 7에서 14, 음수림. 알칼리성 토양이 작물 재배가 잘 됩니다. 토양의 토성을 보시면 알칼리성 토양의 작물 재배가 잘 되는데, 이쪽 중간 7을 기준으로 이쪽은 알칼리성, 이쪽은 산성인데 해당 물건지는 신갈나무 음수림이에요. 숲천이 가정에 화산이 터졌어요. 용암, 굿죠? 그 돌을 분해하기 위해서 기류, 이기류가 달라붙어서 흙으로 만들죠. 그럼 이제 풀들이 자라고, 그 다음에 잡풀, 잡목, 양수림, 햇빛 많이 받는 양수림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 대표적인 양수림이 소나무예요. 소나무 아주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겁니다. 소나무 숲이 우거지면 그 안에 이제 햇빛을 덜 받아도 자라는 음수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수종이 신갈나무, 떡갈나무 등 이 참나무 종류입니다. 해당 물건지 참나무 숲이에요. 음수림, 한 요 정도의 땅의 토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토양의 토성에 따라서 작물 재배가 잘 되는 것이 6에서 한 7 pH 농도 땅인데, 그 6에서 7 그 pH 농도가 가장 많은 다양한 양분들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땅, 작물 재배하면은 보장되는 땅입니다. 수배가치 212억 원. 만일에 이게 소나무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 10억 정도 할 것 같아요. 41년에서 50년 된 숲이에요. 벌기령 들어왔습니다. 탄소 흡수량, 이산화탄소 흡수량 4,967만 원입니다. 신갈나무, 저것도 돈이 되는 나무입니다. 표고목, 표고버섯으로 쓰는 나무인데 길은 10에서 15cm, 길이 120cm 하나가 2만 원이에요. 해당 숲에 신갈나무 있습니다. 이 신갈나무는 표고목으로 아주 선호되는 세 가지 표고목의 하나입니다. 이 신갈나무, 우리나라 표고목으로 가장 선호되는 나무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쌍수리나무 또는 강참나무라고 하고요. 신갈나무, 굴참나무, 굴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해당이면은 신갈나무가 대표 수종입니다. 신갈나무 대표 수종입니다. 신갈나무 대표 수종이에요. 표고버섯 다량 생산이 되고 표고목으로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인기 선호되어지는 표고목입니다. 땅의 가장 낮은 고도 여기에요. 143. 가장 높은 고도
산 정상 바로 옆에 320입니다. 고도차 177, 아파트 62층 높이, 직선으로 550m의 땅 크죠? 550m에 32.18, 그리고 차 올라갑니다. 즉, 차 올라가는 경사는 다 개발허가 납니다. 해당 물건지는 개발허가 25도 기준으로 24% 나는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래는 다 개발허가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 거 전문적으로 도움드린다고요. 땅의 길이를 보시면 여기 도로 98에서 나라 땅 거쳐서 143 고도까지 올라오는 도로 내야 하는 부분은 353m입니다. 경사는 12.75예요. 143에서 160고도까지 155m 거리에 경사 10.97, 이것도 아주 완만하죠. 146 내려갔다가 149 살짝 올라가는 땅 길이, 143에서 149까지 땅의 길이 766m입니다. 149에서 320까지 동북쪽 땅의 길이 310m, 그 경사는 310 직선거리 55.16, 요거는 참 못 올라갑니다. 55.16, 요거 참 못 올라가요. 이쪽은 경사가 셉니다. 143, 173, 126, 289 고도까지 땅의 길이 460, 능선 땅의 길이 196, 그래서 전체 땅의 둘레는 732m입니다. 143에서 216까지 481m의 경사 31.02, 예, 요거 차 올라오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49에서 320까지는 310에 55.16, 이 경사가 세고 차 못 올라가고, 216 여기에서 잠깐만요. 이쪽 149에서 216까지 481m에 31.02, 오차 올라오는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320까지 370 직선거리 28.11, 예, 이것도 차 올라오는데 문제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나라 땅 통해서 353m 12.75 도로 내주시고, 이렇게 도로 내주시고, 이리로 도로 내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는 이쪽 143 고도까지 353m 12.75 도로 내주시고, 149 고도까지 도로 내주시고, 216 고도까지 31.02 도로 내주시고, 한 정상까지 370 28.11 도로 그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캠핑장, 수배양장으로 10개 410만원, 도로 953만원, 10개 개별적으로 개수대 화장실, 샤워장 1270 투입해서 캠핑교회 연매출 1억 350, 고깃집 연매출 6억 3,375만원, 2개 합한 연매출 7억 3,725만원 해보시고, 727개까지 확장 가능하고 최대 1119개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매출 727개에는 536억 원, 1119개 확장하면 825억 연매출 가능한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고깃집 6억 3,375만원 매출 어마어마한데 투자비 하나도 안 는 이유는 중고냉장 쇼케이스 한 10여만 원이면 되니까 그거 한 대 사셔다가 고기 진공 포장해서 납품해달라. 삼겹살, 목살, 항정살, 갈매기살, 소고기 등심, 안심, 갈비, 안창살 진공 포장해서 납품해달라. 받아다가 진열해 놓고 파시면 돼요. 그러면 캠핑 가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고기 다 준비해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배양장 예약할 때 부위별로 생고기
가격 불황, 가격 제시는 누가 와서 누가 준비해 옵니까? 번거롭게 다 와서 사 먹지. 장사 쉽습니다. 똑같은 투입비로 일반 캠핑장 410만원, 캠핑교회 1억 350, 매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여기는 서울에서 8분, 객단가 6만원 손익분기점 잡았는데 9만원에서 12만원 사이트 하나당 받으셔도 되는 지역입니다. 캠핑장 연매출 6개월 보셔야 됩니다. 여름 중심으로.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 매주 교회 가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구역 모임, 쉘 모임, 지역 모임, 다락방, 용어는 여러 가지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말씀 나눔 친교하는 거예요. 그거 유치하시면 캠핑교회 되는 겁니다. 등록성도 없습니다. 전용 예배당 없습니다. 담임 목사 없어요. 종교적 11조 없습니다. 신약은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생활 목회하시면 됩니다. 제가 쓴 신학책 제이모 신학원론 사서 보십시오. 저는 공정위 가맹사업 상당 현재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접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30대 때 바지락 칼국수 프랜차이즈 사업할 때 사진이에요. 30대 때 사진입니다. 조리모자 쓰고 있는 이 사람 접니다. 우리나라 최초 최고 냉면 기술자입니다. 함흥냉면, 평양냉면, 칡냉면, 세계 합판 통섭냉면 전문 기술자예요. 제가 만든 회사에서 창업 교육한 97년 서울경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공정위 가맹상담 해주고 있고요. 제가 만든 회사에서 프랜차이즈 사업한 브랜드들입니다. 바지락 칼국수, 캐주얼 레스토랑, 스테이크, 샐러드, 케이크,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 전문점, 김밥, 냉면, 한정식, 고기류, 탕, 철판, 떡볶이, 돈가스까지 직접 회사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사업한 브랜드들이에요. 94년서부터 창업 컨설팅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캠핑장 이 고기 매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10개 오픈해 보시고 727개 최대 1119개까지 확장하실 수 있는 땅입니다. 안정 뚫으셔서 물 순환시키시면 순환 계곡 있는 수배양장 가능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유로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8분 대박 땅입니다. 이쪽으로 나라 땅 점용허가 얻어서 도로만 만들면 현재도 감정가 기준으로 녹음하는 시점이 7월 5일입니다. 감정가 기준으로 현재 20억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감정이 잘못됐습니다. 공시가가 22억 1976만 원인데 감정이 공시가 수준으로 감정이 됐어요. 이거는 감정 잘못된 겁니다. 앉아서 44억 먹고 들어가는 땅인데 거기 잘못된 감정에서 20억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64억 먹고 낙찰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땅 낙찰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